위에도 덩굴손을 냈어요. 완전 방수예요. 매끄러우면서도 그런 질감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민트 냄새가 섞인 꽃향기가 두 새싹을 만지면은 잎이 혜빈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의 물주기는 이렇습니다. 뚜루롱. 마치 난초꽃처럼 보이기도 하는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개화를 했습니다. 캐롤파이어랑 비슷하게 아래를 향해서 개화를 했어요. 진짜 난초 같죠? 엄청 꿀 냄새가 강해요. 여기 철사를 잡고 있는 이 녀석은 완두콩입니다. 지난 물주기 때는 철사를 하나만 잡고 있었는데 여기 위에도 덩굴손을 냈어요. 그리고 아르베키나 올리브가 꽃이 꽤 통통해졌습니다. 그래서 꽃 무게랑 더 길어진 잎 줄기 때문인지 전체적인 줄기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처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시죠? 탄저병에 잎을 모두 떨궜던 몬스테라 아단소니 SP가 이렇게 다시 잎을 벌써 4장째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자 열매인 무화과 열매가 너무 일찍 맺히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 마지막 남아있던 요 조금 컸던 녀석도 좀 마르고 있어서 그냥 떼어줬습니다. 무화과 농사 작년에는 10개? 11개 정도 먹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물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방금 지금 소리는 따이가 간식콩을 갖고 노는 소리입니다. 너무 신기했던 게 원래 제가 꽃이 피어 있으면은 꽃에는 물이 안 닿게 해야지 하면서 물주기를 하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주다 보면은 꽃이 물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보니까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너무 뽀송뽀송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물 조절을 이렇게 잘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이 완전 방수예요. 이렇게 물을 줘도 코팅되어 있는 우비처럼 물을 완전 막아주네요. 완전 뽀송뽀송. 많이 피었죠. 꽃이 처음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엄청 단 시럽 같은 단 냄새의 끝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만개를 하면서도 향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고요. 엄청 많은 식물들이 나왔죠. 하나하나 볼까요? 꽃이 정말 우산 쓰고 있는 요정들 같기도 하고요. 위에서 보면 이 꽃차례? 저 꽃이랑 줄기를 잇는 여기 부분은 살짝 붉은빛이 돕니다. 그리고 꽃잎도 가운데가 살짝 청록색이고 양쪽은 연두색,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귀엽죠? 향기는 진짜 이제 굉장히 답니다.
진짜 난초꽃을 닮았어요. 물론 저 가운데 저 부분은 난초랑 완전 다르게 생긴 닫힌 형태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노란색부터 연두색, 청록색, 그리고 붉은색까지 아주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잎과 구근의 형태로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꽃의 형태가 피어났어요. 그리고 다종이 보리지가 함께 했고요. 아이고, 바깥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서 잎도 꽤 두툼하고 웃자라는 기색 없이 짧게, 통통하게,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알부카의 꽃과 전혀 다르게 잎에도 털이 북실북실하게 자라있어서 물이나 흙이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스틸베,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자랐죠. 또 작은 새촉들을 2개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보리지랑 비슷하게 털이 되게 많은데요. 저기 보이세요? 여기도 이렇게 줄기도 그렇고 이런 잎 표면도 그렇고 잔털들이 되게 많이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식물마다 질감이 각양각색이죠. 어제 물주기한 이 털달개비도 너무 신기한 질감을 발견을 했는데요. 안에 있는 잎은 굉장히 매끄럽고 광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매끄러우면서도 북실북실할 수 있구나, 그런 질감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또 너무 한참을 바라봤네요. 그리고 지금은 해가 조금 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황칠나무 진짜 무슨 플라스틱 비닐처럼 너무 윤기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코팅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윤이 날까 이랬었죠. 영양분을 그득 받은 것 같은 이런 광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감으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배양식 발효태비 키트의 온도는 30도가 되었어요. 토플도 잘 있고요. 아직 꽃은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새잎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뒀던 이 무늬제비붓꽃 마른 잎들이랑 푸른 잎들 섞었는데 너무 뭔가 예뻐가지고 맨날 예쁘다고 하고, 그죠? 마른 잎을 모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지금 모아둔 녹색 잎들은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묻어놓고 가끔 틈틈이 뒤집으면서 또 흙이 되길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저 그리고 안 날 줄 알았던 산도소니아 새싹으로 보이는 다른 씨앗이 발화를 한 건 아닐까? 이러면서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엄청 진짜 작은,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데 이 새싹 옆에 이 노란색 돌 아래 요거 아주 엄청 작은 또 싹이 났거든요. 그래서 산더소니아가 씨앗이 워낙 작았었어가지고 맞는 건가? 이런 기대도 되네요. 워낙 이번에
이렇게 태비암에서도 새싹이 자라나고 또 아스파라거스 화분에서도 에린지움에서도 싹이 자라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스위트피 칸에서도 났는데 약간 아직은 본잎을 못 봐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발화하고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쟁이는 어서 덩굴손이 벽을 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통 거의 가득히 있던 보로니아 피나타 꽃은 거의 3분의 1 아래로 줄어들었고, 민트 냄새가 섞인 꽃향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납니다. 제가 지금 이 무공화에 이제 꽃망울이 생기면서 슬슬 진딧물이 보이려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손으로 힘으로 몇몇은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 방제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에 님 오일 희석해서 쓰려고 이 통에 있던 꽃은 또 태비암으로 넣으려고요. 요즘은 이 아래에는 새로운 분갈이하고 나온 흙이랑 마른 잎이랑 푸른 잎 넣어서 여기서는 퇴비를 만들고 있고, 여기 있는 거는 퇴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넣어줘야겠어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잘 녹아있네요. 그래서 수월하게 저기 스프레이에 물 300ml에 니모일 0.6ml 넣어서 무궁화 잎 중에서 꽃 주변부 위주로 잎 뒷면까지 이렇게 분무를 했고요. 그리고 루나리아, 동전 엄청 컸죠? 그렇습니다. 방제도 좀 적절한 시기에 해준 것 같아요. 진딧물이 한번 생기면은 다른 식물들로도 옮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생기기 시작했을 때 방제를 해주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직박거리 선생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아래쪽 두 송이가 피고 나서 3일 뒤에 다음 두 송이가 개화를 해가지고 다시 3일 뒤에 가장 위에 있는 꽃이 필까 이랬는데 바로 다음날 마지막 꽃이 개화를 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래 피어있던 꽃은 꽃잎을 닫았습니다. 알부카 스피랄리스의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아르베키나 올리브 꽃 많이 통통해졌죠. 이 녀석도 곧 개화를 할 것 같아요. 여기 또 다음 꽃이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개나무 꽃이 되게 조그맣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는 실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병술나무 꽃이 이제 붉은색이 조금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거의 대부분의 줄기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꽃이 보이는 줄기가 많진 않은데 이 녀석 꽃이 굉장히 특징적이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땅콩 위에 토마토를 심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머니의 토마토를 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프스테이크 토마토 씨앗이 발화를 했고요. 그리고 꽃다발에서 삽목한 이 스톡 꽃도 이 겹순이 약간 더 통통해진 거 보니까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식물들 중에 새로 보이는 녀석이 있죠. 저 녀석은 사실 주인공은 아니고 예전에 키웠던 속눈썹 고사리를 주문을 하면서 이 녀석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속눈썹 고사리를 키웠었는데 그때는 더그린 가든 센터에서 주문을 해서 키웠었는데 말랐거든요. 근데 마침 트위터에서 여러분들이 속눈썹 고사리를 구입하신 걸 보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또 데려왔죠. 그래서 비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플 이 녀석도 베란다 거리대에 있을 때 바람에 이 씨앗이 실려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름 모르는 또 새싹이 돋고 있어서 이 어린 새싹들을 일단 옮겨서 키우려고 합니다. 이전에 날라왔던 녀석들은 이 담쟁이였는데 이 녀석들 담쟁이일지 궁금하네요.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물리가 얼마나 자랐으려나? 퇴비함에서 골라온 남석을 넣고요. 흙을 이렇게 이 두 새싹을 살짝 거리를 두게 하고 이거를 따로 키우면 아마 더 얘네들이 좋긴 할 텐데 자리가 지금 부족해서 이대로 키워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물주기 하고 또 이 흙 마른 식물들 물주기 하고 오늘은 놀아야겠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린이분들 덕분에 쉽니다. 오늘 물주기 한 아르베키나 올리브고요. 정말로 이제 곧 꽃을 피울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꽃봉오리를 터뜨린 녀석이 있나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없었고, 그리고 이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어제도 물주기를 했는데 어제 이렇게 꽃대가 하나 떨어지고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꽃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귀여워서 카메라를 들었고요. 지금 뒤에 있는 잎은 꽃잎을 닫으면서 겉에 꽃잎들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어요. 낙화를 하고 있고요. 신기한 게 이 녀석이 저번에 냄새가 엄청 달다고 시럽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꽃이 마르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향기가 날아가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대 촬영한 마지막 식물은 미모사인데요. 이 녀석 움직여서 건드려서 접힌 잎을 펼치느라고 조금 기다렸는데
글쎄, 잎을 모두 펼쳤네요. 이 녀석은 자귀나무 같은 섬세한 잎이랑 더불어서 이렇게 만지면은 잎이 안에 있는 수액이 이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서 오므라드는 움직이는 풀이죠. 이렇게 멋쟁이 가시도 숨기고 있답니다. 엄청 어렸을 때 키워보고 또 식물 키우기 거의 초반부에 키워보고 그 다음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저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잘 적응을 해서 새잎도 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멋쟁이 가시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이 보로니아 피나타가 이제 꽃이 하나도 안 보이죠. 꽃을 모두 정리해주고 퇴비함에 넣고 나서 다시 연녹색 잎들을 내고 있고요. 무늬 반화가 2번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꽃 피어 있던 녀석은 제가 거의 한 하루 이틀 만에 잘라줬는데 잎도 더 내고 또 꽃도 또 냅니다. 그리고 탄저병에 힘들어했던 그레비니아 로부스타는 다행히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요. 이 위에도 겨순들을 빼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가 다시 관심이 없어진 이 담쟁이가 곧 벽에 덩굴선이 닿을 것 같습니다. 이쪽 파종파는 아쉽게도 발화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퇴비함에 흙을 섞을 때 발화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이 흙들도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퇴비함에서 새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 아마도 이 녀석은 약간 닭꽃 같아요. 제가 따로 파종한 애들은 발화를 안 했는데 여기 이 앞에 이 녀석도 퇴비함에서 나온 녀석이고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런 작물들을 조만간 따로 화분에 옮겨주고 파종파는 슬슬 정리를 할까 싶어요. 이러고 좀 있으면 또 가을이 돼서 가을 파종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지금 화분 위에 얹어져 있는 작은 화분들도 많아가지고 공간을 그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당근이 발화를 했습니다. 본잎을 냈는데 잎이 너무 조그매서 너무 귀엽네요. 이 비프스테이크 토마토가 어느 정도 본잎까지 나고서 좀 자라면 둥근 호박이랑 같이 주말 농장에 옮겨 심어주고 싶네요. 이 완두콩이 약간 하얀색 계열의 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병술나무가 꽃이 정말 꽃술처럼 길게 실선으로 피어나거든요. 근데 그 꽃잎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진한 핑크색이거든요. 2줄기에서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이 루나리아가 이제 거의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한 벽처럼 보일 정도로 평평한 잎들을 꽤 많이 큰 면적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꽃은 거의 다 낙화를 했고 씨방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아래 위로 씨방을 많이 키운 루나리아였고요. 요즘
이제 장미가 개화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지금 2송이가 피어있고 또 1송이가 더 개화를 하려고 하는데 온도가 많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벌레들도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님 오일을 3, 4일 간격으로 최대한 님 오일로 방제를 하고 있긴 한데 뿌리파리가 단숨에 잡아야겠다 싶을 때는 코니도 농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소금, 후추 다 먹고 여기 통에 옮겨서 쓰고 있는데 꽤 간편합니다. 틈틈이 방제를 하면서 5월 초순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 물주기에 나온 베고니아, 도라지, 아르베키나 올리브, 그리고 상수리나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아스파라거스 플루몽소스가 다시 새촉을 내면서 기운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무늬아단소니가 이 녀석은 거의 고스트 잎처럼 나는 개체라고 하셨는데 새 잎을 팽그르르 펼치고 있고요. 무늬 바나가 꽃을 피웠습니다. 몬스테라와 같은 천난 손가 식물들의 꽃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줘가지고 신기해요. 마치 저는 이 녀석 꽃 핀 거 보고 영화 듄이 생각나더라고요. 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서 개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르베키나 올리브는 꽃을 더 통통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이 녀석이 중간에 제가 파종을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자기나무가 맞나? 약간 헷갈려 하고 있었거든요. 이름표도 자기나무 추측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저 추측 글자를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봇잎이 나는데 모습이 이런 콩과식물 특유의 이런 잎도 발견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진짜 자기나무가 맞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추측 글씨를 지워주려고요. 이렇게 추측 글씨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도 가볼까요? 베란다에 제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여기랑 또 여기 틈틈이 있던 파종판들을 다 정리를 해서 파종이들을 한자리로 모았습니다. 이쪽이 해가 은근히 강한 곳이어서 이쪽으로 모았고, 이번 파종과 발화의 특징은 제가 한 번 가을 파종을 실패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왜냐면은 그때 그 실패했다고 생각한 흙들을 화분 위에나 뭐 퇴비함이나 이런 데 넣었던 경우가 많은데 그 덕분에 아스파라거스 화분 위에서도 새싹이 나고 또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새싹이 나고 공주팜 나무에서 또 새싹이 나고 퇴비함에서도 또 새싹이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파종한 것
핑크빛의 바라율은 이번에 제가 오래된 씨앗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라율이 높진 않은데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새싹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산도소니아 칸에서 자란 이 새싹이 사랑초인가 싶어요. 이거를 처음 키워봐서 사랑초 아니면 괭이밥?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저 작은 새싹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산도소니아일 수도 있겠죠? 약간의 어떤 산도소니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괭이밥을 좀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란다 잎으로 만든 퇴비는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면 되게 일단은 효과가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게 퇴비 자체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흙이고 배수가 되는 흙들을 걸러내고 만든 흙이다 보니까 안에 그 공기가 들어갈 틈이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위에 이렇게 얹어줬을 때 물이 통과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밀도가 높은 흙이다 보니까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물이 통과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이게 퇴비를 얹어놓고 나서 이 아래 있는 흙이랑 섞어주고 아니면은 배수성이 높은 흙을 같이 섞어서 마사토 같은 것들을 혼합을 해서 써야 물 빠짐도 용이하고 흙 아래로 공기도 잘 들어가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뿌리파리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가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면 해충들한테는 더 유리한 환경이니까 배수 재료들을 좀 섞어서 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녀석들은 거의 다 괜찮은데 아까 그 괭이밥처럼 영양분이 별로 없는 곳에서도 번성하는 이런 개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사랑초나 허브도 은근히 기름진 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녀석들이 보통 지중해가 원산지여서 굉장히 모래가 많고 물이 빨리 통과하고 그런 흙에서 자라던 녀석들이라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질소 비율이 많은 퇴비를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초도 노랗게 하엽이 졌고 여기 글라브라 로즈 사랑초는 제가 워낙 험하게 정리를 하다가 멀쩡한 잎을 뜯기도 했지만 이 녀석도 심하게 돼서 빨리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주실 때 이런 기름진 흙을 안 좋아하는 식물들은 퇴비를 오히려 안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비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몇몇 식물들한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가 이제 꽃이 모두 낙화를 했고 이렇게 멋쟁이 시방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나 여기 실처럼 보이는 녀석들도 조금씩 통통해지면서 평평한 동그라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개나무 너무 예쁘죠? 이 녀석은 외성종 안개나무인데 영상 초반부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꽃이 지고 씨앗을 만들면서 저렇게 털실을 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저 털실이 저게 꽃은 아닌 것 같은데 뭘까 하고서 찾아보다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뭔가 학술적이면서 또 아름다운 사진들도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몬스테라가 아이고 또 갈색 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잎이 갈색 잎이 되었고, 여기 이렇게 말라있던 새 잎도 제가 정리를 하려고 뚝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새 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 줄기를 보면 이 아래에 조금씩 다시 통통하게 올라오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여서 희망을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잎이 노랗게 지는 잎들이 있어도 아, 저것은 퇴비의 재료로 쓸 수 있겠군 이러면서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5월 중반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저는 살짝 감기가 왔다가 다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